반갑습니다. 셋단장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것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86강 귀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귀자의 셋단자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귀자고 귀자는 듣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소식을 듣고 좋은 생각이 들면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셋단자 186강은 듣고서 일어나는 다음 행동에 관한 한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귀자입니다. 귀자는 귀를 의미하지요. 귀는 듣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귀는 듣는 역할도 하지만 평형감각을 담당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귀의 주된 역할은 듣는 것이지요. 귀자는 듣는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의 한 기관인 귀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입니다. 귀의 듣는 기능을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취할 취자입니다. 취할 취자는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해당 부수로는 귀를 의미하면서 듣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귀자와 또는 다음을 의미하고 있는 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할 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귀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가고 또 뒤를 쫓아가고 있는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취할 취자여서 취할 취자가 표현하는 그 취하는 것은 귀로 들은 다음 행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로 듣고 그 다음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듣고 그 말이 이롭게 생각되면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출에 제한이 있지만 어디에선가 진달래 축제를 한다든가 벚꽃 축제를 한다고 들으면 그곳에 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취할 취자는 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의미가 있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취할 취자는 먼저 귀로 듣고 다음 행동이 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장가들 취자입니다. 장가들 취자는 장가들다 또는 아내를 맡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취하다라는 의미의 취할 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가들 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취할 취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와 쫓아가고 있는 다음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합쳐진 게 취할 취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자 여자에 해당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장가들 취자여서 장가들 취자가 표현하는 그 장가드는 것은 여자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장가든다라고 말합니다. 장가드는 것을 남자의 입장에서 한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출산율도 감소해서 2019년에는 0.92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0.84명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임 여성 1인당 1명도 출산하지 않는 나라로 수년째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우선 대학교 정원 미달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후에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 한 해만 5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요. 저는 선남 선녀의 결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 장가들게 하고 여자들에게 시집가게 하는 방법이 아이를 낳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가들 취자는 여자를 취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가장 취자입니다. 가장 취자는 가장 또는 제일, 으뜸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해를 의미하면서 목표를 표현하고 있는 해일자와 취하다라는 의미의 취할 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해일자에 해당되는 태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할 취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와 쫓아가고 있는 다음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장 취자여서 가장 취자가 표현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은 목표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럿 가운데 정도가 높거나 센 것을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가장 높거나 가장 세다라고 표현합니다. 높거나 센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자는 부수로 사용되는 날일자가 하늘에 떠있는 태양으로서 목표를 의미하고 있어서 목표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인 것이죠. 무엇을 취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목표를 취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받는 것이고요. 가장 최자는 목표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즐길 탐자입니다. 즐길 탐자는 즐기다 또는 좋아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귀를 의미하면서 듣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귀자와 머뭇거리다라는 의미의 머뭇거릴 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즐길 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귀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릴 유자에 해당되는 머뭇거리는 따 이런 발걸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즐길 탐자여서 즐길 탐자가 표현하는 그 즐기는 것은 듣고서 머뭇거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즐겁게 누리거나 맛보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누구나 즐기는 인생, 즐거운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대체로 즐기는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가장 최자가 설명한 것처럼 목표를 취하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라 했는데 즐기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지요. 무엇인가 좋은 정보를 듣고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며 현재에 머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라서 좋은 정보를 듣고서 머뭇거리면 기회는 날아가 버립니다. 즐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목표를 잊고 즐기는 일에 집중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즐길 탐자는 듣고서 머뭇거리는 일이 즐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울 치자는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귀를 의미하면서 듣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귀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귀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부끄러울 치자여서 부끄러울 치자가 표현하는 그 부끄러움은 마음의 소리를 귀로 들을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단자 172강에서 부끄러움에 관한 셋단자를 공부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듣는 것과 관련된 부끄러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나 혹은 주변에서 양심이 마비된 듯한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 또한 양심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면 부끄러움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육사 윤동주 선생님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시대가 흐를수록 자본주의의 강력한 힘 앞에서 양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끄러움이 사치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비라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끄러울 치자는 귀에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부끄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감히 감자입니다. 감히 감자는 감히 또는 구태혈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아래 하자의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아래 하자와 귀를 의미하면서 듣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귀자와 따라가다는 의미의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히 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아래 하자에 해당되는 두 사람 중에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귀자에 해당되는 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치자에 해당되는 따라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뒷사람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감히 감자여서 감히 감자가 표현하는 그 감이라는 상황은 아래에서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질 않아서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남한에는 중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거칠 것 없는 행동으로 오죽하면 중이병이라는 말도 있겠습니까? 이런 시절이 용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아래 하자는 아래 하자의 약자로서 아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주제가 넘을 때 사용하는 함부로 또는 만만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감자는 아래를 의미하는 아래 하자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귀자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따라갈 치자가 결합해서 아래에서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명령은 위에서 들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상관에게 듣지 않고 부하에게 들은 대로 행동하면 무모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감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히 감자는 아래에서 듣고 따라하는 것을 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권력자로 구성된 귀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셋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